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는 입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치는가 하는 그 첫 번째 그 법안, 정확하게 말하면 법안이죠.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설명드릴 법안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근데 편의상 원래 지금 입법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차별금지법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오늘 그 중앙당 그 당사에 회의가 많아가지고 중앙당 당사에서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떤 카페 옥상에 야외 촬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 스튜디오가 따로 이제 마련이 돼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차별금지법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죠.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굉장히 그게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그렇게 해서 총 10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이 법안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 조문의 수는 57개 조.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국회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차별금지 법안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법안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근데 지난번에 저 입법 예고 말씀드렸죠. 아마 입법 예고 그때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아마 그 입법 예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15일로 이 입법 예고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그 당시 4만 명 정도였다고 했는데, 7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총 76,64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됐는데, 그 제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제안의 절대 다수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많이 아닌데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인데, 물론 그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이 제출된 배경은 아마도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그 신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그 반대 의견을 달아주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간에 7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법 예고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뭐 반대 의견 수가 또 찬반에 간에 관계없이 의견 수가 이렇게 7만 건 이렇게 달린 것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악법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악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해체주의와 철학적으로 맥락이 닿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 제도, 질서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그 해체주의가 사실은 차별 금지법이라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주요 내용들 설명드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법인지 그걸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조에 보면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건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도 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마치 이 차별금지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문서도 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을 보실 때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목적하고 실제로 숨겨져 있는 은폐된 목적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건 바로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보장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장한다, 그런 목적을 내걸고 있지만은 그 숨은 의도는 뭐냐면 바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국가적인 세력과 반도덕적인 세력의 지위를 합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제도와 윤리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자 여기서 뭐냐면 반국가적인 세력과 반도덕적인 세력,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력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겁니다.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이런 사범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도덕적 세력, 이 동성애자, 이런 세력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도, 예컨대 가족제도, 그렇죠.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도, 이런 제도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또 윤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윤리의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차별금지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있기 힘들다라고 하셔도 좋을 만큼 차별금지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 많다는 것은 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켜 놓습니다. 획일화. 차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획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획일주의, 이것을 조장하고, 그리고 일종의 가치 판단 같은 것을 사실 배제시키는, 그럼으로써 사실은 가치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그 해체주의, 이것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반국가 세력 그리고 반도덕적 세력, 이 세력들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실제로 전통적인 제도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각자의 개성, 자유, 인격, 이런 요소를 말살시키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주의와 해체주의, 이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체주의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서 주장하는 철학인데, 이 해체주의는 사실은 모든 가치를 뒤엎자는 겁니다. 모든 가치, 모든 질서, 심지어는 그 가치를 판단할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가치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선악의 판단, 진실과 거짓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래서 기존의 가치 구조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그런 질서,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해체주의가 추구하는 것인데, 하여튼 해체주의에 대해서는 따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해체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해체주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사회를 건설한다, 구성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회를 건설하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가치인데, 그래서 가치와 가치에 기반한 질서, 이걸 우리가 구성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바로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일종의 가치적 또는 제도적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는, 바로 이게 바로 해체주의가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논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 이게 정말 무서운 논리. 지금 홍콩 중국에서 제정한 홍콩 보안법과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제5조에 보면, 이 법안 제5조에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이때 법인은 대한민국 국내 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내 법원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 법인,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국내인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가 하여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외국인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부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되고,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취지의 조항이 바로 제5조입니다. 그 적용 대상이 외국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되는 사유, 어떤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헌법 제11조에는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1조에는 성별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속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 사유가.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3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째,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적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적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국적,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로 누가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냐면, 사실은 중국인들 또는 조선족들, 이런 사람이죠. 우리 사이로 총선에서도 외국인, 중국인, 조선족 이런 분들이 개표 참가로 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적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을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 바로 국민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국민의 정체성.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지만, 첫째가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구성 요소인데, 그럼 이 국민이 그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게 국가입니다. 그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권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주권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말하면 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국적 이게 들어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색, 그리고 그다음 출신 지역, 이 출신 지역을 아마 우리 이건 외국을 말하는 건 아니고 국내 지역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뭐 지칭하는 거, 이런 것을 사실 차별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리고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그리고 종교. 종교는 사실은 헌법 11조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종교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차별금지법에서 이 종교를 넣는 건 헌법의 규정을 따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도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입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바로 이게 사실은 무서운 조항입니다. 사실은 아마 그 입법 예고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래서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법들을 사실은 무력화시킵니다.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그냥 국가보안법 자체를 사실은 그 사문화시키게 되는, 그게 뭐냐면 그 정치적 이념 때문에,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처벌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차별금지법의 진짜 숨겨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숨겨진 목적.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그 10명의 발의자가 있었죠. 근데 그 10명의 발의자들이 모두 좌파 성향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차별금지법을 그 주장해왔던 학자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라는 의사표현을 한 세력들을 보면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좌파 세력들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꼭 동성애 여기에 찬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동성애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막 미끼라고 한다면 진짜 넣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 바로 이 규정을 넣기 위해서 사실은 그 동성애 이 지지자들을 사실은 이 편으로 사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수술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간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자, 형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 형의 효력이 실효됐죠. 그런 전과. 이 전과냐 아니냐, 이거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딱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서 수감돼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형 집행이 종료되면 그때는 그 전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 출신도 뭐 중부 지역당
사건의 그뭐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실제로 특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면서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사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입니다. 과거에 설령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해서 형을 선고받아서 정치병이 종료됐더라도 그 사람 차별하지 마라. 정말 무서운 바로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게 형의 효력이 시효된 적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동성애와 관계되는데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또는 양성애자냐 이런 거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애자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이성애자죠. 그런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동성애자도 똑같이 이성애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라. 그 얘기. 바로 이게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이제 이렇게 젠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섹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섹스라고 하는 건 그냥 성입니다. 생물학적 성입니다. 생물학적 성,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신체 구조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되는 게 섹스입니다. 섹스.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이나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섹스가 아니고 젠더입니다. 젠더. 젠더는 뭐냐면 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신체 구조가 어떻냐 이 문제와 관계없이 본인이 자신을 어느 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젠더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성으로 취급하라는 게 젠더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도 또 남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인데 실제로 젠더 개념으로서는 정체성으로 성별 정체성으로서 남자가 여자로 자기를 여자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성별 그러니까 우리 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성의 정체성. 그 심지어 말하면 뭐 나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남성했다가 내일은 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젠더 개념이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또는 이 모임에 가서는 남자이지만 저 모임에 가서는 여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아바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성에 관한 기본 윤리, 기본 관념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입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들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학력입니다. 학력. 그런데 학력 이 문제도 사실은 여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좌파들 진짜 학창 시절에 대학 때 공부 안 했습니다. 실력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과거에 뭐 민주화운동이라는 그 경력 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팔아먹고 다니고 있죠. 사실 근데 이 학력이라는 요소를 사실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또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객관적 지표입니다. 객관적 지표가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지표가 학력입니다. 근데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아무나 능력에 관계없이 아무나 써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이건 바로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그 인적 자원, 정말 유능한 인적 자원을 구분하지 말고,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인력들을 전부 평준화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죠.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내부에서 나온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합격한 사람하고, 그래서 정규직이 된 사람하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그냥 한꺼번에 정규직화 시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공정성,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줘야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가자고 하는 게 바로 이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 형태,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국제공항 관련돼 있는데, 근데 고용이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용 형태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뭐 임시직, 계약직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고용 형태가 있는데, 그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규직화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고용 형태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력으로도 차별하지 말고 학력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 형태,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도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정말 심각한 독주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이제 건강상태 이런 거,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국적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첫 번째, 국적 가지고, 즉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요소고, 그 다음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이것과 결합되면 하여튼 국가보안법 위반한 그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보안법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차별할 수는 없다. 또 전과 실효된 전과는 이제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실 합법적으로 전부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째 국적, 두 번째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그리고 네 번째가 학력, 또 고용 형태, 이와 같은 것으로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완전히 뭐 심지어 좀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하지 마라.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지 마라. 라는 게 됩니다. 사실 이게 다 걸리죠, 이게. 다 걸리죠, 지금. 자기가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뭐 안 걸릴 게 없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일체의 차별을 하지 마라. 모든 차별은 악이다. 이런 논리를 깔고 있는 게 차별금지입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실체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이것을 바로 훼손하기 위한, 바로 그걸 해체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성 해체시키고, 그래서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가족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성윤리 이와 같은 것을 해체시키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학력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능력주의 또는 실력주의에 기반한 사회, 어느 사회나 바로 그게 필요하죠. 능력과 실력, 이것이 평가받고 존중되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걸 아예 깔아뭉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차별금지 영역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차별금지 영역은 법상으로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물론 이제 법안 순서는 다른데, 제가 이제 공적인 부분을 앞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자,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금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이 부분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참정권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참정권 행사. 사실은 뭐냐면 지금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에 뭐 선거권을 주자, 또는 뭐 국민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심지어는 또 국민투표 이런 데 투표를 주장하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중국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바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뭐 문재인이가 뭐 이런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는 거 법률안 만들었다고 뭐 거부하고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것을 허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용입니다. 고용. 근데 고용은 그 제목은 고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전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모집에서부터 그다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근로조건, 그다음에 이제 승진과 퇴직. 그래서 실제로 고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 우리가 그러니까 취업해 있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차별해서 차별금지 사유에 4가지 요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실제로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는 뭐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죠. 그런데 국민 속에 사실 외국인을 포함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국가를 완전히 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국가의 실체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바로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요소다. 그 말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떤간에
이건 바로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이 중국 인들을 아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에게 선거를 부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을 받은 사람들이 시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바로 이건 바로 반국가 사범들을 그 사실 면접을 주는 거죠. 모든 공직에 다 진출할 수 있고 모든 기업에 다 취직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국가 그 사범들을 사실은 면접을 주고 사실은 그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사실은 훼손하는 그런 사회를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아시겠죠?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성 정체성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제도 그리고 성윤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로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아주 반도덕적인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 의견이 달린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고용 형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학력이 실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좀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어떻게 되냐?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주 정말 형편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별 금지 영역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차별 금지 영역은 4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이 분야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국적 참정권 분야의 행사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이 조항이 포함되게 되면 일정 기간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인에게 표를 주게 되는 거죠.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바로 아주 심각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고용입니다. 고용은 직장 생활 전반에 관한 겁니다. 근데 모집 광고를 내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퇴직할 때까지 그 전 과정 있죠. 전 과정, 고용의 시작부터 그다음에 고용이 종료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요. 즉 직장 생활 내내 모든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이제 법원에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바로 죽이는 건데, 이거 하여튼 전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걸면 다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차별 금지 때문에 다 심지어는 조사받게, 진정에서 조사받게 되고 나중에는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기업 활동 또는 개인 사업자라도 그 사업 활동 사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로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거의 사회주의화를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수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서비스,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가입과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가입과 운영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컨대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과 이념적 정체성이 전혀 다른 좌파가 정당 가입을 할 때 가입시키라. 또 외국인도 가입해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 정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허무는 거죠. 이거 바로 우리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결사체인데, 그 공동 목적 이 요소를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정당이 아닌 거죠. 이제 잡탕이 되버립니다. 바로 이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당의 가입과 운영에 있어서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화당이 바로 당면할 문제입니다. 좌파들 또는 분당문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입 안 시켰으면 차별금지까지 겁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가 뭐냐면 이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노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있죠, 그죠? 외국인 노동자에도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교육기회, 훈련기회 부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적 보호는 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우리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나 또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차별금지 위반으로 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굉장히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차별금지입니다. 근데 이 또 재밌는 건 지금 어떤 행위가 차별 행위로서 금지되느냐 이 부분인데, 물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뭐냐면, 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것이 전부 차별행위입니다. 자, 분리하는 거, 구별하는 거, 제한하는 거, 배제하는 거, 거부하는 거, 불리하게 대우하는 거, 이게 다 차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구별을 예를 듭시다. 우리가 사실은 구별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또 그 사람 직업이 뭔가, 또 그 사람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력도 안 되죠, 나이도 안 됩니다, 성별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이밍을, 어떤 호칭을 붙이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저 사람은 미성년자다, 이런 호칭을 붙이는 순간에 이게 차별행위입니다. 그래서 차별 행위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로만 불러야 되는 거죠. A씨라고만 불러야지, A씨에 대해서 어떤 걸, A씨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요소, 그러니까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게 차별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건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원래 50분 계획을 했었는데 약간 지연돼서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차별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자, 차별행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인 그 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차별이 원래 계획은 더 하려고 했는데 저 뒤에 내용 드릴 설명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부분, 정말 악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방송이 좀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실외에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